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저런 행동은 정말 추잡스럽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만 그와 동시에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장년의 든든한 동행자, 편안한 시니어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술에 취해 무례하게 구는 장면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혹은 과도한 성형으로 젊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어떠실까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들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유독 추잡스러워 보일 수 있는 행동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1. 과시하는 태도. 과시하는 태도는 나이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성취나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동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본인의 진정한 가치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의 김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김 씨는 자신의 성공담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김 씨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김 씨의 대화는 자랑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김 씨의 모임을 피하게 되었고 김 씨는 자신이 왜 소외감을 느끼는지 알지 못한 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당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공이나 재산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보다는 당신이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타인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시점에 있습니다. 과시보다는 겸손함을, 자랑보다는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성숙과 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2. 젊은 이성에게 과도한 관심.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추잡하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60대의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활발한 성격으로 여러 사람과 잘 어울렸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네의 한 카페에서 젊은 직원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이 젊은 직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카페를 찾아가 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작은 선물도 건넸습니다. 박 씨는 그저 좋은 의도로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젊은 직원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가 오면 직원은 피하게 되었고 박 씨는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삶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문화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간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자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원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어주며 무리한 접근이나 관심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3. 청결의 소홀함.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개인의 청결과 옷차림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위생이나 옷차림에 소홀함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A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모에 신경 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하게 되고 외출 시에도 간단한 세수만 하고 예전 같으면 절대 입지 않았을 낡은 옷을 걸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의 외모와 청결 상태가 눈에 띄게 소홀해지자 친구들은 점점 이 씨와의 만남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이 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옷차림도 점점 더 편안한 것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세수만 하고 예전 같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옛날 옷을 걸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 씨의 외모와 청결 상태가 눈에 띄게 소홀해지자 친구들은 이 씨의 태도에 대해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와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이 씨는 자신이 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청결과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건강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에디스 워트는 우리는 우리가 입는 옷에 의해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그 옷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낸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옷차림과 개인 위생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우리의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을 반영합니다. 청결함을 유지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삶의 경험이 축적된 모습으로 타인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자신을 돌보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와 청결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청결함과 깔끔한 옷차림을 통해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중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행복과 자존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 음주 과잉.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음주는 적당히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지나치게 취해 실수를 하거나 술자리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 크게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본인의 이미지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최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가지며 술을 즐겼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보다 과음을 한 최 씨는 술자리에서 무리한 말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모임의 분위기는 한동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최 씨와의 술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최 씨는 술자리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음주는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술로 인한 실수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술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음주가 지나치면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음주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히 즐기는 음주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술의 유혹을 이겨내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술을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과도해져 자신의 삶을 망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지혜와 성숙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술을 적당히 즐기고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5. 무리한 외모 관리.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방법과 정도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젊어 보이려는 외모 관리나 과도한 성형수술은 오히려 나이와 어울리지 않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의 정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노화의 징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결국 젊어 보이기 위해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고 피부 시술과 미용 치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된 외모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점점 더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그의 과도한 외모 관리는 자연스러움을 잃게 만들었고 친구들은 그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외모 관리 시도는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종종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성숙함과 지혜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시기입니다.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리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멋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한 외모 관리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나이에 맞는 멋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내면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결일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이미지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타인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년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편안한 시니어는 언제나 여러분이 황금 중년을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